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있죠? SK 거부입니다. 재벌입니다. 그런데 경영하느라 요즘 배터리 사업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 먹는 하마인데 아직 성과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이리저리 돌려서 그 SK온을 살리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또 요전에 이혼 그 판결도 있었죠. 물론 이제 대법원으로 갔습니다만은 거기에 위자료가 1조도 넘게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고법에서.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에서도 위자료에서도. 그런데 크기와 세기가 다를 따름이지 모두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버티기는 하는데 고민, 스트레스를 감당은 하는데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살리는데 좀 경제 어렵죠. 여기저기 의료 사태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죠.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검사하다가 검찰총장하고 바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버티는 것,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감내는 하는데 일을 안 해봤잖아요. 일을 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하는 일과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판이 다르죠. 그런데 또 요즘은 또 한동훈도 뭐 경험 없이 뭐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은 역시 스트레스 감내도 그리고 일도 무능했죠. 그 전에 뭐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간다거나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그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되는 데는 힘을 쓰는데 된 다음에 뭔 일을 해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은 불행하고 그들보다 더 불행한 것은 나라와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빈부귀천을 떠나서 성인의 고민은 비슷합니다. 중앙일보가 지난주 6월 22일 날 한국심리학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조사한 건데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무슨 스트레스를 받느냐, 스트레스 받는 영역이 어디냐 하고 고민의 영역을 물어보니까 복수적으로 응답한 겁니다. 반올림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 고민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까 가장 많은 게 경제. 51%가 경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힘들다. 그 다음에는 직업입니다. 경제하고 아주 직결되는 측면이 있죠. 이것은 34%입니다. 자, 일이 있어야 돈을 벌고 고민이 달아날 텐데 이것 정말 고민이다. 취업 힘들잖아요. 왜? 돈 많이 주고 편한 일이면 좋겠는데 그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고민은 뭐냐? 복수응답으로서 27%가 신체 건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 건강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문제를 합친다면은 이것도 뭐 40% 육박해 가지고 이 세 가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이야기죠. 경제와 직업은 경제와 직결되죠. 뭐 직업과 경제는 직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지만 경제적인 목적이 크잖아요. 이게 경제와 직결되고 그 다음에 신체 건강도 경제와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유관합니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오래 사는 측면이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있고 미리미리 건강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또 건강이 나빠졌을 때 치료하는 측면에서도 부자들이 유리하잖아요. 부자 나라에서 오래 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직업, 이 신체 건강, 우리 고민의 3대 그 큰 덩어리들이 스트레스들이 무엇과 유관하냐?
경제적인 측면과 주머니와 유관하더라.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스트레스는 이제 그냥 고민이라고 합시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억압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정의는 심리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고민이라고 한다면은, 자, 고민이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불안해지고, 때로는 그게 더 심각해지면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그러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힘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건전지로 말하자면 방전된 것처럼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고민이 많아서 우울, 불안을 호소하면서 때로는 무기력, 뭐 하고 싶냐면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꿈이 뭐냐? 꿈 같은 건 몰라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초등학생들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무기력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50대 60대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고 또 했는데, 정주행이 말하기를 해봤어? 근데 그 손자 정의선이 말하기를 해보자. 자, 할아버지는 해봤어? 하면서 추진력을 중시했는데, 같이 하자 하는 정의선의 구호는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기력 상태를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자살 충동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어때요? 자살 충동 시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OECD 평균보다도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자살을 2배 이상이나 합니다.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25명이어서 1년에 3만 명 안팎이던가요? 하루에도 30몇 명씩 자살을 합니다. 예전에 그 화성에서 아주 불행한 그 건전지 화재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30명 안팎이 사상당했던가요? 그런데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 정도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살하는 그 사람은 대개 심리적 측면으로 고민, 그 다음에 불안과 우울, 무기력함을 지나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시도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자살을 뭐랄까 자살을 성공한다고 하는 건 뭐 그런데, 아무튼 자살을 하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중앙일보에서 최근 2주 동안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얼마나? 16%, 약 16%가 그렇다. 자살을 생각해 봤다. 그것도 2주 동안에. 그러니까 1년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훨씬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연령층도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이 사람 중에는 정말 그것도 반복적으로 시도를 해서 실제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이번에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국민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불행하게도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자살공화국 소리를 듣잖아요. 세계 그 자살률 1위, 그것도 OECD에서는 거의 뭐 아마 10년 넘게 도맡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실상 이 고민 정도가 자살에 이를 정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최근 보름 사이에 16%나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스트레스의 최고조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지구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류들이 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죠. 크기와 세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1억 때문에, 몇 천만 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조 원, 수천억을 뭐랄까 사기치고 부도내고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경제적인 크기랄까요? 물질적인 크기, 그것을 나쁜 의미로는 아주 악독하게 감당하고 자기 목숨을
나라보다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하는 친구들 중에도 보면 문제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들은 비난은 잘 감당하는데 일할 생각은 않고 비난을 받으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문제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중에도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애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 대통령 하면서 나라에 해악을 크게 입히고 길이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친구들 있죠. 뭐 대표적인 친구가 문재인이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뭐 뽑아놓은 다음에 이게 잘못되면 후회라도 해야 되고 그 비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를 칭송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문제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도 참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대통령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나라의 수준은 국민들 하나하나가 결정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 감당 역시 마찬가지죠. 자, 한국이 있고 부탄이 있는데 부탄은 인도하고 저 중국 사이에 있죠. 그 산악지역 히말라야 거기 있는데 인구도 뭐 80만 안팎이니까 제가 사는 이 전주보다 조금 크네요. 전주가 한 65만 안팎. 80만이면 뭐 그보다 큰 도시가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뭐 도시국가 비슷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이 행복지수, 영국에서 조사하는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바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부러움을 사는 곳이었잖아요. 거기 이제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인하고 부탄인하고 누가 더 고민을 많이 할까요? 그렇게 행복하던 부탄인들이 요즘은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왜? TV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SNS 이런 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네? 아니 불교에서는 색즉시공이고 자 색은 뭐예요?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색즉시공 있는 것이 없는 거하고 같다.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없는 것은 있는 것과 같다. 그 억겁의 역사를 보면은 있는 게 지금 있는 것 같지 이거 없어진다.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없는 것 같지 하나도 뭐 다 그게 또 뭐 생성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만유불성. 불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만물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나 나나 똑같은 거고 나도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깨달은 자가 부처 아니냐.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누구나 이르고 그런 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성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인생은 고해라고 하면서 불교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자기를 알게 되고 남을 알게 되면서 비교해서 좀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TV, 스마트폰, SNS, 모임, 뭐 외모, 직위 이런 게 천국이잖아요. 부탄은 잘 못 살기 때문에 그 교통통신 이런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것,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것. 아마 TV나 스마트폰은 스트레스 증폭기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사람들 과장, 왜곡, 사기, 유튜브에서 어때요? 1억 벌면 10억, 100억 벌었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검증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그 조작해서 만드는 그 계좌 같은 거 만들 수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난무하죠. 나 빼고 다 부자로 사는 것 같죠.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이 4.3억, 4억 3천이라고 해요. 평균은 높아요. 그런데 중위값, 줄 100명 같으면 50번째,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 중앙값 혹은 중위값 자산은 2억 3천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2억 3천 안팎 굴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간 정도가 사는 사람의 전 자산을, 순 자산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또 큰 거라고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냥 또 실제다 하더라도 몇십억 벌었다고, 아니 몇천억 몇조 된 사람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워렌 버핏이 다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부자라고 손가락에 꼽는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 몇십억 가지고 차 같은 거 뭐 기껏해야 몇천만 원 매덕가는 그런 차 가지고 부자라고 얼마나 천박스러운 부자들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벌었다는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몇 배로 굴렸다는데, 나 빼고는 다 부자로 사는구나. 부탄은 저리 가라 한다니까요. 한국은 요란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스쳐가는 사람하고 잠깐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뭐 기죽을 일이 있어 해가지고 또 거짓말까지 난무하잖아요. 이래서 부자도 빈자라고 생각해요. 몇십억 부자들도 나도 중산층이나 될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열등감을 가져요. 무기력함에 빠져요. 우울증에도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드는 것보다, 그 스트레스, 고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민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내가 빚이 많아서, 빚이 1억, 10억이라 이 빚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스트레스가 너무 세다. 너무 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극단적인 어떤 그 선택까지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감당하느냐. 어떤 사람은 몇 조까지 두고, 그런데 자, 사업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거인들은 그 채권자한테 가서 하나하나 타협해가지고 내가 부도나면 이걸 갚을 수 없다. 몇 년만 참아달라. 사력을 다해서 갚겠다. 해가지고 기사 희생한 사람 많습니다. 당장 정주영부터가 그랬어요. 고령 그 다리 놓다가 잘못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갚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도 팔고 동생 집도 팔고 그 동생 그 남편 그런 집까지도 팔아가지고, 근데 그럴 정도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갚고 나서 다른 그 집 판 거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또 실제 능력이 있는 데다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그처럼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몰라가지고 전후 복귀하면서 내가 죽었다. 전쟁 때 번 돈 다 넣고도 부족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감당한다는 게. 그런데 스트레스를, 이것이야말로 내가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나에게 준 시련이다. 시험이다. 훈련이다. 면역 기능이다. 인생 단계를 올리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즉 자체보다, 고민 자체보다 그 인식,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열등감 주려고 하고 나를 모욕 주려고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열등감 자체보다도 열등감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 못났어. 그래, 나 3류야. 어쩔래. 그래, 정주영, 나 초등학교 나왔어.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 학벌만 해도 사실은 한 10% 안에 드는 대단한 학벌입니다. 그런데 대학 나온 애들도 많잖아요. 유학 갔다 온 애들도 많고, 일본에. 그래, 나 초등학교 나왔어. 어쩔래. 이렇게 나온 정주영의 배짱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잘 쓰면 약이죠. 못 쓰면 독이 되죠. 그 고민에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고민을 내가 활용하면, 잘 수용하면 긍정적인 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경제에서, 직업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면 그것이야말로 약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